어드레스 하신 다음에 임팩트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때 손이 생각보다 내 몸 가까이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임팩트 순간 손이 몸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드레스 했을 때 공이 내 앞에 있다 보니까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보내버리게 돼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정상적인 모양이 나오면 공을 맞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뒤늦게야 팔을 잡아당기고 몸이 번쩍 일어나면서 공을 맞춰 버리게 돼요. 그럼 치크닝이 나오기도 하고 배치기가 나오게 되겠죠. 거리를 내기 너무나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리를 늘리기도 하고 뒷땅, 탑볼, 배치기를 방지하는 연습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스윙할 때 상체는 어디가 힘을 쓸까요? 상체는 뭐 손목, 팔뚝 쪽이 쓰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저희의 광배근이에요. 광배근은 등부터 해서 이렇게 팔 쪽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저희가 들어올린 팔은 아래로 끌어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공이 앞에 있다 보니 이걸 끌어내리지 않고 그대로 오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럼 엎어치게 되고 배치기, 당겨지는 모양이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백스윙을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때 가능하면 손을 좀 높게 들어준 느낌이 좋아요. 손을 많이 들지 않는다면 겨드랑이가 이미 붙어 있을 거예요. 겨드랑이는 떨어졌다가 다시 붙으면서 힘이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백스윙 할 때 겨드랑이가 너무 일부러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조금 떨어뜨리면서 편하게, 평소보다는 조금 높은 느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구분 동작으로 해볼 거예요. 이 상태 손을 허리선까지 내려볼 거예요. 거의 머리까지 든 손을 허리선까지 내리는데, 이때 모양만 봐도 스윙의 특성들이 많이 보여지게 돼요. 어떤 분들은 손을 내리지 않고 헤드를 내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손을 내리기 위해서 겨드랑이가 붙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몸을 기울이는 분도 있어요. 기울이는 분은 막히면서 훅이 날 거고, 헤드를 내리는 분이라면 캐스팅 해버린 거니까 뒷땅이 나오거나 손목 사용이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이 양손, 왼손, 오른손, 손 뭉치가 허리로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자연스럽게 오른팔도 펴지게 될 건데, 펴진다고 쭉 뻗어버리면 아마 헤드가 내려올 거예요. 스윙에서 손만 내려온다. 오히려 헤드는 이렇게 약간 위에 있는 느낌을 유지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몸이 도는 건데, 왼다리만 펴주게 되면 아마 자동으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헤드가 손보다 높은 느낌이 나게 이 각을 저희가 특히나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드레스 할 때 옆에서 바라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자로 돼 있기보다는 각이 진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이 각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지 배치기 없이 임팩트가 들어올 건데, 이 각을 잃어버린 순간 캐스팅, 뒷땅이 나오거나 보상하기 위해서 배치기를 하겠죠. 그래서 흔히 배치기, 헤드업 하시다 보니까 자꾸 머리를 고정하려 하시거나 엉덩이를 뒤로 보내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희 손목을 확인해 봐야 돼요. 손목각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지, 이루어져 있으면 배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동작이니까요. 저희 손목을 잘 지킨 상태에서 내려와야 그 다음 회전 들어갔을 때 배치기 없이 올바르게 회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다시 연습으로 돌아와서 백스윙을 든 다음에 손을 허리까지 내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정타를 맞출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뒷땅이 나오고 탑볼이 나오고 할 수 있는데, 탑볼이 나왔다면 너무 과하게 지킨 거고, 뒷땅에 나왔다면 잃어버릴 확률이 크겠죠. 뭐 다른 잘 못 돌았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분 동작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틀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손을 내려야 되는데, 흔히 수직하강이라 부르죠. 진짜 백스윙에서 손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헤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 뭉치를 자꾸 떨어뜨려 줘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손이 내려와야지 손목이 풀리지 않아요.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헤드를 내릴 거니까요. 빠르게 이 손뭉치를 내려줘야 되는데, 손뭉치가 빨리 내려오려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광배근 역할을 잘해야 돼요. 만세했던 팔을 끌어내리는 게 광배근의 역할이니까요. 광배근으로 팔을 끌어내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 회전력으로 임팩트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손을 앞으로 보내버리게 돼요. 팔은 들고 내리는 걸 담당하니까 백스윙은 들고 다운스윙은 말 그대로 내려지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흔히 수직하강이라 보통 불리는 모양이어서 유튜브나 TV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수직하강 하려다 보니 이렇게 옆에 턱을 때릴까봐 무서워서 못 내리겠어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어차피 헤드를 내릴 게 아니라 손을 내리고 이 각은 더 지키려고 노력할 거다 보니까 세게 내리더라도 여기 닿을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닿는다면 엄청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더 조심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리고 돌게, 손을 내리고 돌게. 저희가 공을 치는 동안 언제나 이 각을 유지하려고 힘을 쓰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있다거나 당겨진 모양이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맞추는 연습이 되셨다면 그럼 이 상태에서 세게 칠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광배근의 힘도 중요하긴 한데 그걸 좀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뭐 다이소에서도 파는 얼라이먼트 스틱인데 거의 1,000원, 2,000원이면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쯤은 있으시면 여러 가지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어드레처럼 준비하신 다음에 백스윙을 들고 아까 옆에다 내린 것처럼 내릴 건데 이거 가볍게 내리는 게 아니라 팍 내릴 거예요. 그럼 이때 똑같이 각은 지키려고 하는데 이때 스틱이 많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만약 더 세게 휘두르고 싶으시면 하체도 같이 해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확 해주는 느낌으로. 좀 비슷한 느낌을 알려드리면 수건 터는 거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수건이나 아니면 이불을 턴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털겠죠. 네, 수건을 끝까지 내리기만 하면 당연히 안 털리고 아니면 바닥에 닿겠죠. 내리다가 딱 멈춰줘야 털릴 거고, 이게 약간 이불처럼 크고 무겁다면 몸도 같이 하겠죠. 이걸 그대로 백스윙 쪽으로 돌아서 옆에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팔부터 털어보고 끈타에 들고 내려야겠죠. 이 상태에서 몸도 같이 턴다. 이러면서 아까 그 흔들림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스틱으로 이 상태에서 몸이 돌지 않는다면 막히면서 진행이 안 되겠죠. 확 터는데 그때 왼 다리를 펴주게 되면 몸이 자동으로 돌아가 보이게 돼요. 저희가 돌린다 생각하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왼 다리만 편다 생각하게 되면 막혀있던 몸이 알아서 열리게 되면서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번에는 백스윙에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까지 똑같이 각이 지켜져 있어야 돼요. 이때 힘을 썼는데 막 이렇게 돼 있거나 하지 않게 백스윙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스틱으로 먼저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적응이 됐으면 클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번엔 클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볍게 하나, 둘, 셋 하면서 클럽이 확 던져지게 될 거예요. 이때 특히나 다운스윙부터 해서는 저희 몸이 도는 느낌이 거의 안 들어져야 돼요. 내가 돈다 느낌이 들면 이미 수건이 다른 방향으로 털리게 돼요. 수건은 일로 털리는데 그 방향을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막혀있던 걸 뚫어만 주면 돼요. 그럼 튀어나와 있는 왼쪽 골반이 펴지면 알아서 빠지게 되니 돈다 보다는 편다 이미지가 더 좋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임팩트를 연습해 보시게 되면 내가 하체를 어떻게 쓰는지 그러기도 하고, 특히 오늘 중요했던 광배근의 쓰임이나 광배근을 정확히 쓰기 위해 지켜야 되는 손목 모양,
이 세 가지를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딛는 느낌과 연결해서 광배근의 쓰임과 내 손목을 지켜서 넘어가는 느낌,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뒷땅 탑볼로는 고민하는 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특히나 이 손목을 지키지 못해서 뒷땅 탑볼이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모양일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일어나니까 탑볼이 나오고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손목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이 각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손목 각이 엄청 중요한데 저희가 모르는 와중에도 스크린이나 필드에서도 이미 연습을 하고 있던 거예요. 보통 공 치기 전에 이렇게 빈 스윙을 하죠. 이렇게 땅에 얼추 스치게 빈 스윙을 하실 건데 그 땅에 닿는 연습이 내가 그 적정한 손목 각을 찾는 연습이 자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만약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져 있는 상황인데 평지랑 같은 모양으로 들어왔다, 그럼 당연히 땅에 안 닿거나 아니면 더 심한 뒷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빈 스윙으로 땅에 스치는 정도를 찾으면서 그 적당한 손목각을 나도 모르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럼 공에 들어와서 그 손목각을 그대로 표현해 주게 되면 정타는 자동으로 맞춰져 있고 굳이 내 몸을 비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광배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앞으로 총 4회 동안은 좀 거리를 늘리는 연습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상체에서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건 광배근이에요. 팔도 물론 쓰이긴 하지만 광배근이 가장 큰 힘을 상체에서는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백스윙이 좀 만세하듯 많이 들었다가 이거를 끌어내리는 힘인데, 끌어내릴 때 팔을 당겨서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헤드를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광배근이 사용이 되면 이 손 뭉치가 내려와지게 될 거예요. 흔히 수직 하강이라 불리는 모양이 그걸 위함이에요. 하지만 그냥 수직으로 내린다고 헤드를 내리거나 몸으로 내리거나 해버리면 오히려 올바르지 않은 동작이 돼버리니까 광배근을 끌어내리고 각을 지켜서 회전력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게 연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남은 3회 동안도 내가 다른데 어떤 곳에 힘이 쓰일지 그 힘을 잘 쓰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